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원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치셨어요? 조금 다리 약간 기스가 났는데요. 예. 견딜만 합니다. 운동하시다가? 운동하다 했으면 다행인데요. 일하다가. 예, 건강 조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30대가 집단 폭행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8월 4일 날 오후 10시 40분경에 의정부시 그 밀락동에 가게 되면 이제 번화가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지나던 30대 남자하고 그 주변에 서성거리던 고등학생 한 대여섯 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서로 시비가 됐습니다. 예. 시비가 됐는데 그 30대 남성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봤더니 다음 날 그만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사망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7일 날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 선별한 사람이 올렸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고등학생 6명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6명 정도하고 시비가 돼서 사망한 남성이 아들과 딸이 있다는 거예요. 30대 아하. 가장인데 안 됐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후배가 맞았을 때에 그 부검을 해봤더니 이건 확인된 거 아닙니다. 예. 부검을 했더니 목돌미라든가 몸에 멍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뇌출혈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을 했었어요. 그 사람은. 예. 그런데다가 또 몇 가지도 했는데 그 고등학생들 모였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원래 모여 다니면서 그 지나가는 술 먹은 여성이라든지 남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아하. 그 싸움을 벌인 다음에 그거를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그 피해당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다. 뭐 나중에 죽었다는 말 들으니까는 우리 살인자리 됐는데 이런 말을 무심결에 즉 말하자면 반성할 기미가 없다. 근데 여기서 끌렸으면 다행인데 이분이 뭘 하겠냐면 그때 이제 의정부서에서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맡았는데 그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를 시켰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에서 출동을 많이 하거든요. 출동했던 경찰들도 가해자인 고등학생 말만 듣고 조사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으로 청원을 올렸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거죠. 자,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사망 사건인데 그것도 이게 집단 폭행이니까 또 야간에 특수 폭행일 수도 있는데 그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가 조치시켰다. 가해자를.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 경찰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10시 45분경에 112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에서 보통 요즘 5분이면 출동하거든요. 예. 출동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그 피해자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119로 연락했다는 거예요. 119에서는 10시 57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분을 후송했었고 당시 이제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 합니까? 목격자 진술 들어가지고 고등학생 2명을 현행범 체포를 했다. 현행범 체포하는 얘기는 알다시피 48시간 내에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현행범 체포를 해가지고 그대로 왔는데 그중에 그 체포한 사람 중에 1명 정도가 실제로는 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잠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병원장이 요청을 했답니다. 그거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보내주시오 하니까는 경찰에서는 도망갈 이유 없고 환자고 하니까는 그 친구를 병원장에게 인계를 했어요. 예. 또한 그 고등학생은 조사를 1차 조사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조사할 때는 부모들을 부르거든요. 예. 조사한 뒤에 부모가 신원보증을 하니까 신원보증을 받고 그 체포했던 그 2명의 고등학생을 귀가를 시켰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살인죄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지만은 예. 지금 내가 지금 보는 경우에서는 현재까지 보면은 그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건 맞는데 그게 부검으로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경찰로서는 살인죄로 적용을 하질 않고 지금 적용할 때는 폭행치사라든지 상해치사를 할 건데 그렇다 할 경우에는 일단 확인될 때까지는 부모한테 인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조치를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청원에 올린 사람의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 고등학생들의 친구가 올린 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친구라 한다면 아마 그 일행 중에 하나 같은데요. 예. 그 10대 여성이 올렸다고 합니다. 올리는 내용이 뭐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몰려는 건 맞아요. 몰려는 건 맞았는데 그 피해당한 분이 술 취한 상태로 지나가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좋다고 물어봤었고 우산으로 먼저 폭행됐고 무슨 욕설을 했다. 그 시비가 됐는데
그 피해자가 키가 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친구는 키가 작았고 싸움이 붙은 건 인정을 합니다. 예. 싸움 붙었는데 사실상 많이 맞은 거는 가해자가 아니고 자기 친구가 많이 맞았다. 이렇게 해서 변명조로 글을 올린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CCTV라든지 주변 목격자를 확인하게 되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경찰은 이 학생 6명 중에서 이 6명이 전부 다 폭행에 가담했느냐 이건 아닌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확인하고 이제 주변 목격자를 확인한 결과 3명 정도가 폭행에 가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청원에서 주장한 대로 그 고등학생들이 계속 몰려다녀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먹다짐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고인의 명의라든지 아니면 유족들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을 말하는데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을 했던 사람들은 가해자와 목격자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진술을 받을 수가 없죠. 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진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어린 딸과 아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죽음인데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